저희 강의는 제 생각에 공학수학 포기자들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의 가장 쉽게 가르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장 쉽게 배우는 공학수학의 강의를 맡은 윤대영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스케일이 커서 놀랐고요. 저는 그냥 카메라 한 대 앞에서 태블릿 녹화 켜고 그러면 끝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스태프분들도 오시고 촬영 장비도 너무 많고, 저희가 사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전체 강의를 다 녹화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강의 촬영하고 딱 마무리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기분 좋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전기공학부 학생들은 회로 이론 배울 거고, 기계공학부 학생들은 4대 역학, 다른 공학 학생들도 아마 선형대 수학 기반의 여러 가지 최적화 이론을 배울 텐데요. 그때 반드시 지금 배웠던 미분 방정식의 풀이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K목 강의를 듣기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해주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우선 전문적으로 공학을 활용해서 어떤 엔지니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미분 방정식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난 활용이 될 거고요. 사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최적화적인 문제, 확률적인 문제라던가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이 얼만큼의 리턴이 있는지를 대충 추측하는데, 저는 사실 무의식 중에 수학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잘 써먹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수학은 정말 일상생활이랑도 밀접하고 제일 재밌게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느낍니다. 공학수학을 선택한 이유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요. 첫 번째로 과목의 난이도도 높은데, 두 번째로 그걸 재밌게 가르치기는 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고 재밌게 가르쳤을 때 수강생 여러분들이 느끼는 리턴이 가장 큰 과목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공대생들이 공통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학수학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가장 쉽게 가르치고 싶어서 노력했던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공학수학의 분량이 굉장히 한 학기에 가르치기에는 굉장히 넓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학수학 강의들이 다루는 범위에서 약간 일부만 발췌를 해서 저희 강의의 범위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범위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지게끔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스토리만 파악하면은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약간 비교적 쉽고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막 전공에 진입하는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이미 대학교 2학년, 3학년인데 공학수학 내용 때문에 자꾸 전공에 발목을 잡히는 분들이 뒤에 있는 스토리만 이해하면 재밌게 공부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다른 수학 이론들을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감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5,000원짜리 미니카를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그거를 정말 많이 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력을 갖고 움직이는 기계들에 대한 관심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14년에 대학을 들어왔는데 그 당시 이제 아이폰이 처음으로 약간 좀 대중화되던 시기였어요. 그거 보면서 이런 거를 좀 공학을 알고 뒤에 있는 엔지니어링적 시스템에 맞게 디자인을 하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 해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기술이 세상에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학원 때 사실 제가 연구를 막 잘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전까지는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막 실패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지는 못했는데, 근데 연구는 정말 처절할 정도로 실패의 연속이거든요. 실패를 막 1000번 정도는 해야 논문이 하나 나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 인생처럼 진짜 불확실함 속에서 진짜 운과 노력과 어떤 시대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저는 좋은 연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꼈는데, 그래서 사실 대학원 생활은 저는 되게 방황했던 것 같아요. 정말 6년, 7년 내내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하는 생각만 하면서 거의 보냈을 정도로 되게 방황의 연속이었던 것 같고, 안에서 그 방황 속에서
그 얻은 레슨들이 되게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 많은 도움이 돼서 결과적으로 끝나고 돌아봤을 때는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정말 궁금해서 하는 약간 그런 태도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할 때든 아니면은 뭐 인생의 다른 일을 할 때든 정말 아무리 재미없고 사실은 하기 싫어도 어떻게든 그 안에서 내가 궁금한 포인트를 하나라도 찾아서 되게 마치 아이의 마음으로 약간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저는 안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광이 어디서 나올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약간 호기심이 있고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기심이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훨씬 더 즐겁다고 느끼고 또 저랑 잘 맞다고 느껴서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 공부 애호가로서 제가 공부를 할수록 느끼는 거는 우리 우주가 엄청 크고 우리들은 항상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저는 역설적으로 내 인생에서는 엄청 큰 스트레스도 우주적 관점에서는 막 큰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막 너무 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멈추지만 말고 적당히 열심히 설렁설렁 뛰다 보면은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학수학 공부뿐만이 아니라 비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요. 그것도 조금만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비교적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는 나름의 어떤 요령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의 하나로서 저희 공학수학 강의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재밌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고민해서 전달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어떤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스토리 라인을 잡아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